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속한 사성제의 관찰 가운데 세 번째 조각, 고멸성제 부분을 독송했습니다. 이제 6시 33분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성제를 정의하는 경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진리분석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후배 비구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정의해주는 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두 개의 대념처경,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치마 니까야 10번 두 개의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이 있죠. PTS에서는 사실은 어제와 오늘 독송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에서 이렇게 직접 삶의 과정을 사띠해서 보면서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 자리 잡고 어디에서 버려져 소멸하는가 라는 구체적 관찰 기법이 빠져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PTS 번에 이제 마치마니까야 10번. 그래서 이제 PTS는 디가니까야 22번은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 마치마니까야 10번은 마하자를 빼고 사티파타나 수땅 염처경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는데, 6차길집번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두 개가 동일한 구조를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염처 사띠를 확립하자. 어떻게 사띠를 확립해서 여실지경까지의 과정을 이끄느냐 하는 그 목적으로 사성제가 법념처의 5번째 소불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럴 때에 그냥 사리푸타 존자가 후배 비구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에서 이렇게 구체적 수행의 테크닉이 배제된다라고 하면 대념처경에서의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제 오늘 독송한 이 대념처경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22번이든 마치마니까야 10번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저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렸지만, 색성향 미촉 법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는 이 법이 무엇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영역에서 법을 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직접 보면서부터는
굳이 그렇게 매일 이유가 없어서 안 보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래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바로 이 12처 일체를 구성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의 법이 무엇냐라는 거는 또 모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직 경에 의한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커다란 성과의 하나다라고 할 것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활성전제죠. 부다. 이것이 순환 구조로, 순환적으로 이전의 삶의 그 연기 과정,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과 명색이 참여에 의해서 구성되는 지금 삶의 서의 나라고 하는 개념이죠. 식과 명색. 이것이 세상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생겨 먹은 대로 인식하는 구조로 설명되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꽃경이 말하듯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세상에 있는 법 모든 것, 열반이 제외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색수상행식 5가지다. 요렇게 정의되는 거하고, 또 일체경에서 말하는 일체는 12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다. 사실은 이거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오온이 세상 생겨 먹은 대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으로의 세상, 그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안이비설신의, 그럴 때에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는 쉽더하기 근이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되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으로의 안의 물질, 색성향 미촉이라는 밖의 물질. 그래서 외입처는 복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안들, 색들, 향들, 미들, 촉들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이 색이고, 그런가 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있어서 이것이 식이고, 그러고 나면 의근이라는 것은 그대로 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아야겠고요. 그리고 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 중에 식과 색이 배제된 나머지 해서 수상행위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들로서 물질 대상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수상행들이어서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때 오온이 12처다 라는 것 때문에 12처 모두도 무덕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생겨난 것. 그래서 업의 소멸경에서는 뭐라 하나요?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 라고 업을 잇는 중생으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 12처다. 그래서 법은 수상행이다 라는 이해는 타당하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오온으로 있지 않죠. 지금 나는 과거의 삶을 누적한 것으로의 오온에다가 지금을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삶의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나를 보아야 하죠. 그럴 때 이제 경은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활성 요소를 포함하는 오온의 나, 이걸 말해주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고 말할 때 식은 있고 명색 중에 색은 있고, 그리고 명이라는 것을 분석경은 정의해 주죠. 수상사 촉작의. 그러면 수는 수고, 상은 상이고, 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집착의 양상경에서 색, 수상, 행식, 오온의 구성 측면의 정의를 할 때 행들이 무엇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이런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가 행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 의도라는 것은 그대로 행이다. 그러면은 수상사 촉작의라고 되는 정의되는 명 중에 수상사는 색과 식과 함께해서 오온을 구성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가 지금 삶의 활성 상태를 표현하는 활성 요소죠. 그래서 식과 명색은 오온의 활성 상태, 활성 존재. 요거를 보통 존재는 바와라고 쓰죠. 그럴 때 이런 활성된 존재 상태를 부다라는 말로 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온이 12처와 같은 것인데, 이제 오온의 활성 상태가 활성 존재로 말해진다면 12처라는 일체도 그대로 활성의 측면에서 설명될 것이다. 자, 그때 뭔가요? 촉하고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가 그대로 12처에서 6내입처가 6외입처를 어떻게 하나요? 작의한다. 의의 작용으로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을 새끼치죠. 그래서 작의라는 활성 요소는 식과 명색에 포함된 그것이 그대로 12처에서 활성 요소로의 작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들 6외입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색기처진식 6개, 이렇게 생겨나죠. 작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난다.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결과로 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난다 라는 것으로의 촉이 작용하죠.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작의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고, 촉이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라는 12처가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식을 만들면, 이게 보통 말하는 내입처, 외입처, 식의 18개가 구성되고, 이 18개가 함께 하는 것이 촉이고, 그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난다. 1차 인식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삶의 현장이죠. 내입처, 외입처에서 작의해가지고
1차적으로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식을 만들고 2차적으로 촉이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입처를 느낀다, 경험한다. 이렇게 1차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로 활성화해서 알고 촉의 활성화에 의해서 경험하는, 내입처 외입처가 있다, 활성화된다 라면 그것에 의해서 삶은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새끼쳐진 식, 촉에 의해서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 이렇게 알고 경험하는 것.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로의 나는 12처의 활성 상태, 요거 우리가 활성화된 일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런 5개로 구성된 지금 삶의 현장. 그래서 사실 일체라는 개념은 이 활성화된 일체를 배제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경두 35번 상류다의 세계품, 이어지는 30개의 경에서 일체를 소개하는데 30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경이 29번 경인가요? 이제 일체경이거든요. 이 일체경만 내입처, 외입처, 12처가 일체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면 이어서 나오는 29개의 경이 이런 일체인 12처가 자의와 촉에 의해서 활성화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로 구성되는 활성화된 일체를 말해주거든요. 뭐니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가 진행되려니까 이전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업을 이어서 만들어진 현재의 내가 선행해야죠. 그러니까 오온, 과 12처, 이렇게 현재의 내가 제시되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 나의 활성화된 삶이 촉과 자의라는 2가지 활성 요소가 더해져서 식과 명색으로, 그리고 유깁촉수라는 3가지 지분으로의 활성화된 일체로서의 지금 삶의 현장, 요게 제시가 되잖아요. 제가 하여간 우리가 12연기를 풀어냈습니다. 12연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선언할 수 있는 무명과 행의 자리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애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생겨나고 명색이 잡려해서 존재를 구성하는 요 부분도 정말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영역이다. 딱가처럼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게 순환해 와가지고 이전 삶에 누적된 내가 서게 되면서 그 활성된 삶, 식과 명색과 유깁촉수라는 이 5가지 지분으로서 지금 활성화된 나의 삶을 제시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는 이런 공부 아니고는 발견될 수 없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누적이라는 지금 나로 제시된 12처의 입장에서 보면 오온과의 동일성 해서 수상행,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그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이면서 그 활성화된 존재 상태, 활성화된 것들을 포함해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념처경을 보면서 고집성제, 고멸성제를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족수, 상사의 위탁과 위자라 라는 10가지의 지금 삶의 진행 상태를 소개하고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버려져서 소멸하는 요런 관찰의 방법을 보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설명하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법이 활성화가 반영되기 이전 지난 삶의 누적으로 생겨난 현재의 나를 말할 때는 수상행이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된 나의 삶, 구체적으로 나는 현재 진행형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살고 있는 활성화된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은 지금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을 함께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인식이 된다고요. 보인다고요. 누군가요? 네, 바로 사띠 하는 사람. 사띠가 그래서 뭐라고요? 안으로 눈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렇게 법념처의 사성제의 관찰에서 고집성제, 고멸성제 이만큼 나의 내면에 대해서 사띠 눈 뜰 수 있는 경지에 오면 그때 보여지는 법들, 사띠로 눈 떠가지고 발견되는 법들, 그게 뭔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가래라고 하는 것이 내 입처, 안이비설신의 내 입처에서 생겨나 자리 잡고 버려져 소멸하는 요런 가래를 직접 보잖아요. 보이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있으니까 그거를 있는 거를 어딘가에 배치를 시켜줘야 되죠. 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활성화 이전의 지금의 출발 자리에 있는 나라고 할 때는 수상행이고, 이것이 활성화된 지금 삶에서는 바로 어제 오늘 우리가 독송한 이 고집성제, 고멸성제에서 제시하는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자리, 버려져서 소멸하는 자리, 요 자리들을 포함해서 활성화된 법의 의미가 결정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법은 수상행 더하기 활성화된 지금 상태, 내입처부터 윗닥과 윗자락까지 10단계로 제시되는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버려져서 무너지는 그 현장, 그게 법에 더해지는 거죠. 어쨌든 보지 못하는 것은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는 자, 사띠 해가지고 보는 자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사실은 다 있다고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때 바닷속 몇만 미터 밑, 바닷속 해저 몇만 미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우리 삶에서는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있는 걸 모르니까. 세상에 바닷속 3만 미터쯤 내려갔을 때 거기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 삶에 그게 존재 의미를 갖지 않죠. 그러나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있죠. 드러나면 있죠. 마찬가지 우리 삶이 이렇게 삿띠 하는 만큼 삿띠가 전혀 없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삿띠가 작용하지 못하면 그저 내 입처로 외 입처를 보는 지난 삶이 누적된 만큼의 범주에서 오래 되겠지만 삿띠에서 눈 뜨면 어때요? 삿띠에서 눈을 뜨면 지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 그러한 자리, 그런 법들, 그 가래가 버려져서 소멸하는 그 자리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 게 된다고요. 있으니까 일체 안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법이 확장된 거죠. 활성화된 존재로의 색과 명세, 활성화된 존재로의 일체. 그래서 법이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는. 네, 법을 이렇게 보는 거, 하여간 이제 말하자면 부파불교 시대에 많은 분들이 법이 무언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직접 접근하면 우리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주제라고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그 가르침 사는 이야기를 부처님 깨달음 밖에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니 어려워지고 형이상학화되고 알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살펴봤어요. 어제 아침 공부 마칠 때에 잠깐 말을 했는데 뭐니 해도 이렇게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에 대한 법념저의 삿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념저 수행을 이해하고, 그랬을 때 법이란 무엇이냐, 활성화된 법의 개념, 요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커다란 성과죠. 네, 오늘 그 중요한 주제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